그럽니다. 자, 그러면은 제178차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합니다. 한반도에 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의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올 연말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북한과 미국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국방과학원 대변인의 발표를 전하면서 7일 오후 서해 위성발사장 동창리에서 대단히 중요한 시험이 진행됐으며 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략적 위치를 또 한 번 변화시키는 데서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동창리에서 진행된 중요한 시험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ICBM용 고체 엔진이나 위성운반용 장거리 로켓의 추진체 분사 시험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북한은 지난해 6월 북미 센토사 합의와 9월 남북평양 공동선언을 모두 위반한 것입니다. 미국의 대응도 즉각적입니다. 지난 5일 미국 CNN이 동창리 부근에서 이상 동향이 포착됐다고 보도한 바 있고, 이어 미 당국도 지난 6일 전 세계에서 3대뿐이라는 핵심 정찰기 코브라호를 한반도 상공에 띄우며 감시 태세를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적대적으로 행동하면 사실상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고 강력히 강조했습니다.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비핵화는 협상 테이블에서 내려왔다라고 엄포를 놓고 있고,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트럼프를 향해서 늑다리 망명이라고 막말 비난을 하는 가운데 한미 정상은 통화를 하면서 급박히 돌아가는 상황을 공유하며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정세가 마치 2017년의 위기로 돌아가는 분위기입니다. 한반도 평화는 거스를 수 없는 길이지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은 지난 1994년 제네바 합의와 2007년 213 합의로 영변 핵시설 폐기를 2차례 약속하고도 이를 재가동한 바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난 30년간 수없이 부침을 겪었던 북핵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우리는 꾸준히 한반도 평화를 추구해야 하지만 맹목적 평화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북미 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음에도 한국 정부의 역할과 존재감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금강산 시설 철거를 통보한 일에 대해서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이념과 코드에 매몰된 저자세 대북 정책을 일관하다 보니 주한 미국 대사가 문 대통령이 종북 좌파에 둘러싸여 있다고까지 발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우리의 입장을 북한에게도 확고히 주장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때 대한민국의 국익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맹성을 촉구합니다. 어제 바른미래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신당 창당 발기인 대회를 가졌습니다. 보수 신당을 창당하는 만큼 보수를 개혁하고 한국 정치의 틀을 바꾸는데 좋은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다만 혹시라도 보수 통합의 길로 가서 한국 정치를 계속 대결 정치로 악화시키는 데 기여하지는 않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당에 참여한 젊은 청년들이 구태정치, 파벌정치의 선동에 서서 희생되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신당 창당 요원들이 공당의 당원으로서 당적을 정리하지 않고 창당 발기인 대회를 가진 행위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이 이렇게 분열 상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바른미래당의 대표로서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지켜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거대 양당의 극한 투쟁에서 민생을 지키는 데 넓어지는 중간지대를 제대로 대변하여 제3의 길, 중도개혁의 새로운 길을 여는 일이 바른미래당의 창당 정신이고 존재 이유입니다. 저는 이 소중한 바른미래당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가 열려서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이 일괄 상정됩니다. 국회 상황이 이렇게 악화된 것은 역대 최악의 동물국회를 만들어 온 거대 양당의 극한 대결 때문입니다. 그나마 제3당 바른미래당이 없었더라면 우리 정치는 일고의 전진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내년 총선에서 중도개혁 세력이 힘을 모아야 할 이유입니다. 저는 당내 문제가 정리되는 대로 제3지대를 열어 통합개혁정당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제 보수를 지향하는 일부 세력이 당적을 정리하고 당내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우리는 새로운 길을 향해 힘차게 나갈 것입니다.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한국 정치의 새로운 미래가 열리겠지만 우리 바른미래당은 새로운 정치를 위한 새로운 인재 수혈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젊고 유능한 정치 인재, 사회 통합을 위한 능력과 경험을 갖춘 인재를 위한 공간을 활짝 열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이 대한민국 정치판을 바꾸는 대통합개혁정당을 열어나가겠습니다. 새로운 대통합개혁정당이 다음 총선에서 정치 구조개혁의 깃발을 들고 승리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앞장설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이 청년 세력과 능력 있는 정치인이 만드는 제3지대가 대한민국 정치 세판짜기의 중심에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구조 개혁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관영입니다. 정기국회를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예산안, 선거제도, 사법제도 개혁 및 민생법안 등을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할 수 있기 위해서 4+1 협의체가 주말 동안에도 협상을 이어왔습니다. 특히 패스트트랙 법안의 경우 오늘 오전에 다시 모여 최종적으로 타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법안들이 오늘 상정되어서 정상적으로 처리되기를 희망하고 그리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잠시 뒤면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될 것입니다. 선출 이후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예단할 수는 없지만 정말로 마지막 협상문이 열려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새 원내대표가 전향적이고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인다면 일말의 협상 기한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안과 개혁법안, 민생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한 꼼수를 또다시 부린다면 4+1 협의체는 일치 단결해서 필요한 모든 법안들의 본회의 처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변혁 발기인 대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변혁에 속한 새로운 정치 집단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길에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모든 정치 행위에도 최소한의 정치 도의는 지키면서 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소위 변혁에 참여하시는 우리 당 의원들은 이제는 당적을 정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탈당하겠다고 예고를 수차례 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창당준비위원회까지 다 구성한 상황에서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으로 당원을 계속 유지하는 저희가 무엇입니까? 탈당은 하고 싶은데 바른미래당 당원으로 현재 누리고 있는 원내대표, 상임위원장, 간사 등의 직책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입니까? 이제는 그만 다 내려놓고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유승민 대표님, 한 개파의 수장이라면 결단을 보여주십시오. 본인 스스로 탈당하면서 결기를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님, 이제는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혜원 의원님, 상임위원장 자리가 그렇게 아쉽습니까? 실명을 다 거론하기도 민망합니다. 누구를 탓하기 전에 스스로 당당하게 정치하십시오. 이렇게 구차하게 당적을 유지하면서 신당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 이런 정치의 새로운 적폐도 없을 것입니다. 신당의 정신이 변화와 혁신이라고 하는데 당적 하나도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정치인으로서 명확한 태도도 보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혁신을 부르질 수 있는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오늘 당장 탈당계를 제출하고 떳떳하게 행동하시기를 충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책위장 최일배입니다. 지난달 11월 중순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및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에 대한 종합적인 공청회를 열었고, 같은 달 29일, 지난달 29일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는 그동안 논의되었던 스튜어디십 코드에 대한 세부 내용을 의결하였으나 스튜어디십 코드의 핵심적인 내용인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은 의결하지 못했습니다. 의결이 안 된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은 불법 행위를 한 경영진에 대해 주주가 책임을 묻는 것으로 해당 회사 경영진과 충분한 대화를 최우선하되 불법 행위에 대한 개선이 없는 경우에 한해 주주로서 의결권 행사와 주주 제한 행사 등에 대한 절차를 정하는 것입니다. 한편 언론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 28일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가 외부의 경영 간섭으로 비춰지는 면이 있어 이 부분을 조율하였다고 발언하였고, 결국 29일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은 의결되지 않은 것입니다. 스튜어디십 코드는 2015년부터 국민연금에 도입하기로 추진하면서 다양한 논의와 의견 수렴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부총리가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를 경영 간섭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또한 지난 7월 기금위에서 스튜어디십 코드 도입을 의결한 이후 1년 반이 되도록, 작년 7월입니다. 1년 반이 되도록 핵심 내용을 정하지 못했다는 것은 심히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이번 12월 말에 기금운용위원회가 다시 열리기로 되어 있는데, 정당한 주주활동에 대한 절차인 가이드라인이 당초 취지대로 반드시 반영되어서 의결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번에 제대로 안 된다면 다음 내년 3월 주총 시즌에서 또한 혼란이 있을 것이므로 다시 한번 반드시 12월 안에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이 당초 취지대로 도입될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금요일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서울대 특강에서 주 25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과도하다며 대한민국은 좀 더 일해야 하는 나라다. 젊은 사람들은 애 키우고 돈 쓸 일이 많은데 나라가 일을 막아서는 안 된다. 라고 발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 52시간이 과도하다는 발언은 한 주에 52시간을 근무하기 위해서 얼마나 회사에 있어야 되는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노동 현장에 대해서 전혀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실제 52시간을 채우려면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점심, 저녁 먹고 밤 10시까지 일해야 합니다. 제1야당 대표가 이와 같은 인식 수준과 현실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특히 아직 사회에 진출하지도 않은 대학생 청년들 앞에서 밤 10시까지 일하고 집에 가는 것도 부족하다, 일 더 해야 한다 라고 얘기한 것은 정말 청년 문제에 대한 공감 능력이 없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기업 현장의 업종별, 업무 특성별 내용을 반영해서 근로시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시간 확대와 도입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저희 바른미래당에서도 주장하고 계속 법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을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활용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황교안 대표가 정말 기업과 노동 현장에 대한 인식이 이런 상황에서 과연 법안 논의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우려를 표합니다. 하루빨리 자유한국당은 국회에 복귀해서 진짜 근로시간에 대한 진정성 있는 논의를 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말씀 없습니까? 예, 다른 공개 발언이 없으면은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